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가족 요양 3년 차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다독거리고 저의 어떤 약속, 앞으로 닥칠 가족 요양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제가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가족 요양이 작게면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재 저희 어머님 나이가 96세인데 앞으로 한 8년 이상은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8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초심, 제 나름대로의 지침을 새기고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가족 요양을 하시려고 망설이고 계신 분, 혹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 혹은 지금 가족 요양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에게 다소나마 제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가족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 가슴에 와닿는 사항을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제가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하는 주제는 건강관리입니다. 여기서 건강관리는 부모님의 건강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 요양하시는 분의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부모님을 모시건 자식은 아마 50세 이하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50세 이하도 모시겠지만은 생업을 포기하고 24시간 365일 부모님을 요양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확률적으로 50세 이하, 아마 60세 이하도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 가족 요양하는 주체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건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관리가 되지 않으면 요양을 받아야 하는 부모님의 케어가 절대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기 전에 안전사고 날 위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운동선수를 했다는 등의 건강한 사람도 부모 요양 24시간 몇 년 하면 그 몸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엄청난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24시간 이 서너 평 되는 남짓 이 방 안에서 부모님과 365일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서 알고 다시 예전의 기력을 회복하려고 한들 쉽지만 않죠. 다 60이 넘은 나이잖아요, 요양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지금 혹시 다소나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요양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하자면 취미활동과 종교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라. 예를 들자면 형제 간의 관계, 참 형제 간 관계, 부모 때문에 갈등이 많죠.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 이것도 형제 간의 갈등 못지않게 굉장히 극심합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 자기 자식들의 관리죠. 네 번째는 친구 및 자기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이 네 개의 갈등은 정리했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도지고 불거지고 하염없이 우리 요양하시는 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주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에 젖먹고, 이런 정신건강을 젖먹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부양을 한들 엄청난 위험한 요양이죠. 육체 건강도 중요한데 정신 건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부모 부양 문제로 형제 간에 극단을 선택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만 그래요. 또 극단을 선택을 안 하더라도 제 주변에 형제 간들 서로 연락도 안 오고 부부 간 연락도 안 오고 부지기수예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부모 요양이 온전할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네요. 저도 지금 이 논쟁거리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형제 간의 문제는 제가 완전히 마음을 비웠어요. 형제 간이 제가 부모님 모신다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든 안 주든, 심적으로 도움을 주든 안 주든, 혹은 토요일 일요일 와서 설거지를 해주든 말든, 청소를 해주든 말든, 빨래를 해주든 말든, 혹은 뭐 제가 밖에서 바람 좀 쐬오라고 대체 근무를 하든 말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번민과 바람과 기대, 서러움 하등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정리는 우리 마누라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남편과의 갈등이겠죠. 부모를 모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이상, 다시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모실 수밖에 여건이 된 이상, 거기에 생긴 일체의 마찰은 부모님 사후로 미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일단은 수면 이하로 잠재워 놔야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마누라와는 별거 중에 있고요. 우리 마누라는 한 10일에 한 번씩 와서 반찬만 해놓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련의 정리가 제 자신하고 관계, 혹은 우리 형제간과 마누라와 관계, 나가서 우리 한국의 가족 사이에 어떻게 평가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전제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거기 배치된 것들은 일단 수요 아래로 잠재워 놨어요. 이게 가족 요양하는 분의 정신 자세고, 이런 자세가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부모님이 의식이 있든 없든 자기 때문에 자식 간에 논쟁이 된다거나 부부 간에 논쟁이 된다, 혹은 손주하고 논쟁이 된다, 이것을 원하는 부모님은 우주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문제로 다투는 것은 엄청난 불효입니다. 자기가 부모를 봉양한다고 다른 형제간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뭐 이혼을 한다거나, 손주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엄청난 불효입니다. 저것은 안 해야 되죠. 도덕운동 면전에서 감정 통제를 못하고 막 다투는 경우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중에 그 가족관계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죠.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이고 60, 70, 80 먹어도 경제활동을 많이 합니다.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접어버리고 24시간 부모님 곁에 있는다는 것은 사실상 곤혹스러운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도 많습니다만은 자기 자신과 이런 갈등을 정리되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육체의 건강을 말씀드리자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양질의 서비스가 절대 안 됩니다. 양질의 서비스가 앉아서 유음도 많고요. 멀쩡한 사람도 몇 년 하다 보면 몸이 망가져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보다 먼저 가신 분도 있어요. 요양하다가 더 멀쩡하신 분이. 그래서 항상 아령 운동하시고 방 안에서 쪼그러뛰기 하시고 제자리 뛰기 하시고 잇몸 일으키기 등등 근력 운동과 관절 운동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우울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 경험상. 본인의 모습이 망가지고 그것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갔을 때는 100% 우울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도동군다나 자기가 예전에 힘께나 쓰고 운동도 했다 이런 분들이 부모 보양하다가 몸이 망가졌다 이런데 회복이 좀 어렵다 이러면 아마 우울증이 올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면. 그래서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주물러 드리는 것도 굉장한 운동이 됩니다. 저는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부모님을 주물러 드리는데요. 부모님을 주물러 드리는 것이 부모님한테는 보약 중에 보약이고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어디 뭐 의사님들이 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분에게 주물러 드린다는 것은 최고 보약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전 오후 주물러 드리면서 관절 운동 시켜드리는데요. 이거 보통 자식 입장에서는 보통 운동이 아닙니다. 엄청 힘든 운동이에요. 땀이 나옵니다. 정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께서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우리는 자식들은 운동을 하게 되죠. 운동을 하게 되면 어쩝니까? 부모님이나 우리나 안전사고가 안 나고 또 이렇게 주물러 드림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은 좀 건강이 더 개선이 되고 결정적으로는 부모님도 즐겁고 우리도 즐겁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눈 뜨면 짜증이고 잘 때까지 짜증스러운 일만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가정요양인데 그걸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틈나는 대로 운동한다는 것은 뭐랄까요? 독립운동하는 그 투지가 아니면 그 장막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라 해서 다 보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정말이지 힘듭니다. 또 한순간 방심하게 되죠. 그게 깜빡합니다. 깜빡하면 어쩝니까? 부모님께서 나타내는 건강 신호, 정신적인 신호를 우리가 해독을 못해요. 그러면 가족 요양 하나만 하죠. 항상 자식은 부모님의 언행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나온 반응에 대해서 통계를 뽑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또 그것을 적용하고 그래가지고 뭐 1일신 5일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90세 넘은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개선이 되겠어요? 다만 개선되면 좋고,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과 분석과 통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날마다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은 나를 둘러싼 여러가지 갈등, 눈앞에 짜증스러운 일들, 날마다 반복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 즐거운 기간, 이 암흑의 이 터널을 즐겁고 재미있게 개척해 가야 되는데, 정말이지 독립운동 한다는 그런 투지가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상 종교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중학교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물주로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좋아하는 성경 문구를 이렇게 제대로 외우지도 못해요. 어디서 굴러다니는 성경 문구를 제가 혼자 음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 즐거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신적인 지주로 삼은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중에 딱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지 창조할 때 아침이 되었다, 그런 문구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 같더라고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지났다, 이 말을 저는 아침이란 말을 새롭게 출발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어제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어제의 모든 나의 실수와 죄를 절대적인 조물주에게 죄사함을 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아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 좋아하는 성경 문구는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한순간에 어떤 목표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꾸준히 할 때 언젠가는 그 목표하는 결과가 나온다. 때가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성경 문구를 들은 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 문구를 최근에서 해독했다 할까요? 깨우쳤다 할까요?